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미국민 우선 이민 정책을 강조하며 합법 이민 축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이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고 캐나다에 다녀오다 미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약 2주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중심 지역 진입 차량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더라도 외곽보로나 근교 지역 거주 통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가 일반 가정에도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주의 교량 1,800여 개에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미국민 우선 이민 정책을 강조하며 합법 이민 축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청년 180만 명이 12년 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 설치, 영주권 추첨과 불법 이민자 석방제도 폐지,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 이민 초청을 중단해 연쇄 이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과 각종 기업 규제 완화, 이슬람 국가 격퇴, 불공정 무역 제재 등을 주요 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건설 공약 추진과 관련 민주공화 양당이 힘을 합쳐 안전하고 현대적인 인프라를 건설하자며 앞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교정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돌아온 뒤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윈비어의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 북한인권 청년단체 대표를 초청해 소개하며 북한의 반인권 실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연설 직후 실시한 CNN 여론조사에서는 48%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좋았다고 평가하므로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케네디 3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0일 첫 국정연설 관련 민주당이 매사추세츠 하원 의원인 조 케네디 3세를 통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 케네디 3세는 고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손자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종손으로 미국 최고의 정치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37세 젊은 민주당 의원으로 지난해 샬럿빌 유혈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설로 대중적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3세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동남부 항구 도시인 폴 리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가진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포기한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평등하며 소중하다는 미국의 이상에 대한 비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3세는 증오와 우월감이 우리의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 민주주의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으며 법무부는 시민의 권리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적용을 받는 이른바 드리머들을 지칭하며 당신들은 우리의 일부다. 당신들을 위해 싸우겠다.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3세는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부모, 긴급 의료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미투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등의 캠페인을 벌인 국민들의 인격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신념을 가져라. 미국은 희망차고 회복이 빠르며 영원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박동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회장이 30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 평통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날 갑자기 사퇴서를 작성한 뒤 임원들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귀가했습니다. 임기 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박 회장은 지난 13일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을 대표해 건배사를 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해 이번 사퇴에 평통 임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뉴욕 평통 관계자는 박 회장은 사퇴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며 임원들과 논의해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 만료된 비자를 갱신하려고 캐나다에 다녀오다 미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약 2주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애틀 소재 S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던 K씨는 국제 학생 비자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자 다니던 대학 측에서 다수 유학생이 비자를 갱신하려고 한번 나갔다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가까운 캐나다에 다녀온다면서 이를 추천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캐나다까지는 2-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 했던 K씨는 국경 검문소에서 안내를 잘못 받아 이민세관 단속국 사무소에 들르지 않고 시애틀 방향으로 약간 진입했다가 차를 돌려 다시 IC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 연방기관인 세관 국경보호국 측은 K씨를 비자 만료 상태의 미입국자로 분류해 체포했습니다. K씨는 타코마의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약 2주 만에 풀려났습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측은 학교 측에서 안내를 받아서 캐나다에 다녀온 유학생이 구금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학생이 향후 재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CBP 측은 이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해튼 중심 지역 진입 차량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더라도 외곽보로나 근교 지역 거주 통근자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통 전문 비영리 단체 트라이스테이트 트랜스포테이션 캠페인이 연방 센서스국 데이터를 분석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입니다.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140곳 주민들의 통근 현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를 통해 TSTC는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맨해튼 중심 상업지구로 통근하는 주민은 전체 통근자의 4%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자의 중간 소득이 대중교통 이용 통근자의 중간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혼잡세의 부담이 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 혼잡세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데이비드 웨프린 주 하원 의원은 주민들이 병원 방문이나 개인 용무 등 비정기적으로 맨해튼을 가야 할 경우가 많으며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편해 승용차 이용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일반 가정에도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일반 사업체와 식당 등에만 부과하던 쓰레기 수거 비용을 일반 주택과 임대아파트, 코앞, 콘도 주민들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위생국은 이를 위해 최근 컨설턴트 회사를 고용해 연구를 진행 중으로 시행 여부를 연내 확정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수거 비용 부과 방법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쓰레기 종량제와 모든 가정에 일괄적으로 월 40에서 50달러의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2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위생국이 쓰레기 수거 비용 징수를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일반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일반 가정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17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원에 출두해 다카 프로그램 유지의 필요성을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주 검찰이 공동으로 제기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유지 요청 소송 관련 심리가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두해 다카 유지의 필요성을 진술했습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심리에서 드리머들이 미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뉴욕 주립대학과 주립병원들이 드리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미국 시민이나 다름없으며 다카 프로그램 종료로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측의 마틴 바탈라는 우리는 미국에서 줄곧 생활해 왔으며 추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라는 뜻이라면서 판사에게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측으로 나온 엘리아나 페르난데스도 우리의 삶은 이번 판결에 달려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가능한 한 빨리 다카 유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은 인종적 적대감과는 무관하다면서 다카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때문에 뉴욕시 임대아파트 렌트 시세가 연평균 $400가량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길 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뉴욕시 단기 렌트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뉴욕시 장기 임대 시장에 나왔던 임대아파트 리스트 7,000에서 13,500개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주택 렌트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시 임대아파트 렌트는 연간 평균 $380까지 상승했으며 특히 맨하탄의 경우 연간 평균 $700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에어비앤비 사업자의 10%가 전체 수익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수의 랜드로드들이 여러 곳의 집을 1, 2년씩 장기 리스 계약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길 대학교는 에어비앤비는 랜드로드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일부 소수의 욕심 때문에 뉴욕시 렌트가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교량 1,800여 개에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미 도로교통건축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의 1,837개 교량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그 보수공사 비용은 $670억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결함 교량 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25개 가운데 22개는 뉴욕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하루 평균 13만 5천여 대가 이용하는 브루클린 브리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 9개, 브롱스 6개, 퀸즈 3개, 맨해튼 2개 등입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 연방고속도로 안전청은 전국 도로와 교량 등 기간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칠레 주교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고위급 특사를 칠레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칠레 성직자의 아동 성추행을 은폐한 의혹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칠레를 방문한 프란시스 교황은 아동 성추행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직자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리 사제를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교황청은 30일 성명을 내고 칠레 사제의 성추문 의혹 조사를 위해 전문가인 찰스 시클루나 대주교가 칠레 산티아고를 향해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쿠리아 신앙교리성의 고위 관리를 맡고 있는 시클루나 대주교는 칠레에서 성직자의 아동 성추문을 덮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후안 바로스 주교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 파견은 바로스 주교의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교황청에 도착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황청은 설명했습니다. 바로스 주교는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면직당한 페르난도 카라디마 신부의 제자로 카라디마 신부의 성추행을 묵인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스 주교는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카라디마 신부의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카라디마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바로스 주교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해놓고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15일에서 20일 이루어진 칠레와 페루 순방길에 바로스 주교의 성추행 은폐 의혹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현지에서 큰 반발과 비판을 받으며 2013년 즉위 이래 해외 순방에서 가장 호된 반응에 직면했습니다. KBTV 양준호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국문화원과 함께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30일 문화원 측에서 문화홍보 프로젝트인 에이코리아인 뉴욕을 한인회와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한인회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미 주류 사회에서 저평가된 한국 문화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뉴욕 한인회와 뉴욕 문화원이 함께 한국 문화 이미지 향상을 위해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에이코리아인 뉴욕의 로고와 의미, 추진 배경 등을 한인회 행사와 사업 등의 사용, 이를 알릴 계획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공항 근처를 비행하던 헬리콥터 한 대가 주택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포트 비치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요일 오후 1시 45분경 존웨인 공항에서 이륙한 헬기가 남부 캘리포니아 공항 근처를 비행하다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는 헬기 조종사는 헬기가 덮친 주택 주변에서 부상을 당한 채 쓰러져 있었고 비행기 잔해와 함께 다른 3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뉴포트 비치 소방당국 관계자는 사망한 3사람이 헬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인지 주택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1월 3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화요일 밤 11시경에 브롱스의 194번가에 있는 6층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소방대원 2명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난 후 2명의 어린이와 2명의 성인이 실종되는 바람에 경찰들이 시체를 찾는 개들을 풀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아침 아이들의 어머니가 불이 난 집에서 불을 피해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현재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실종된 사람들이 4살 소년과 8살 소녀, 자녀의 아버지와 다른 한 명의 친척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방화 여부를 조사 중이며 화재로 인해 해당 주택은 거의 잿더미가 되어버려 실종자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검찰총장 에스터 수아레스는 월요일 18세 엔젤 크루즈를 살해한 혐의로 19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월요일 저녁 9시 30분 저지시티 로즈에비뉴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8세의 링컨 고등학교 학생이 여러 발의 총을 맞고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집에 없었던 희생자의 삼촌은 엔젤 크루즈가 물을 달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문을 나선 후 여러 번의 총소리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에 뉴저지 워렌 카운티 말라드 드라이브 근처에서 불이 나 노인과 여자친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이어진 불은 3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브라이언 플라이트로 알려진 소방대원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최고령 시의원인 조셉 데스타 의원이 29일 별세하면서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임자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펠팍 민주당위원회의 신임이 두터운 폴 김 펠팍 교육위원입니다. 실제 펠팍 민주당위원회는 오는 6월
시의원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김 교육위원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상태입니다. 만약 민주당 위원회가 김 의원을 데스타 의원의 후임자로 지명할 경우 내달 28일 열리는 필팍타운 의회 원래 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뉴욕주 태권도 협회가 미 동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태권도 시범대회를 개최합니다. 4월 21일 버루칼리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협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등록하면 됩니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1,000를 수여하며 대회 종료 후 대통령 자원봉사상과 장학금 수여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혈압 측정기를 5개 보로 곳곳에 설치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시 전역의 선정된 약국과 시정부기관 건물 등에 셀프 혈압 측정기를 비치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00대씩 모두 300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러싱 머레이 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보수공사가 오는 3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과 공사 일정 등을 논의한 커뮤니티 연락관 아타드 에일리는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공동회장에게 회의 결과 서한을 보내 엘리베이터와 화재 경보기, 보안 카메라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손한익 장의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장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족 입장에서 선택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장례는 가족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는 스테이트 로, 법에 따라서 로, 룰, 레귤레이션을 지켜서 그 한도 내에서 하게 됩니다. 크게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장과 화장이 가장 큰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장과 화장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크게 여기 보시는 도표와 같이 이 북미 전체 우리 화장과 매장의 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인데요. 2000년에는 약 24%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35%, 그리고 2025년에 가면은 약 5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장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장의 장점은 비용이 첫째 저렴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이해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화장 이후에 유가족의 그 이동이 많기 때문에 모빌리티, 즉 애쉬를 가지고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 친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점점점 화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가치관에서는 매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자녀들이 앞으로 2, 3, 4, 5대만 지나면 미 전역의 자녀들이 수백 명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족, 친족 공동체가 모일 때는 아마 이민 1세인 여러분들의 장지가 있는 그 묘소에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그 기일날이 아마 가족 국 메모리얼 데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그 장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장지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지는 우리가 사는 이 버긴 카운티 또 뉴욕 여기는 대체로 한 5, 6군데가 한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뉴욕 분들은 롱아일랜드에 있는 파인론이라든지 그런 메모리얼 파크, 또 뉴저지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파라무스, 또 토로바에 있는 로렐 그로브, 또는 락클랜드에 있는 락클랜드 세메터리, 업스테이트 뉴욕이죠. 그리고 웨스트우드, 이런 4-5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자녀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많이 사느냐
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뉴욕에서 뉴저지로 거주해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롱아일랜드에 장지를 둔 분들도 뉴저지로 많이 옮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까운 네. 곳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래 후 선택 사항이 또 있나요? 장례 후에는 크게 고인의 사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석으로 이제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묘지의 이름이 끝에 무슨 메모리얼 파크이라고 할 때는 비석의 모습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납작한 브론즈 온 그레나이트, 그러니까 동판으로 된 마커라 그러죠. 납작한 땅에 까는 비석이고요. 또 무슨 세미트리라고 하면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업라이트, 세우는 돌로 된 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어르신이 좋아하는 비석의 어떤 형태를 원하냐에 따라서 묘지 선정도 거의 다 달라지는데요. 이제 비석에는 크게 색깔 종류가 회색이냐, 브라운 컬러냐, 블랙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동판에도 마찬가지 동판으로 하느냐 아니면 돌로만 하느냐, 그레나이트 온유로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한익 장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31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